안녕하세요. 고려사이버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강예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실무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곧 IT 업계에 뛰어들 동기분들 또는 후배 개발자분들에게 실제 현장에서 초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버전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협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SVN과 Git 중심으로 각 시스템의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효율적인 버전 관리 전략 및 선택 기준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VN과 Git, 효율적인 버전 관리 시스템 선택 및 활용 전략에 관하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목차를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의 필요성과 그 과정에서 버전 관리 시스템이 왜 필수적인지 그것을 알아보는 버전 관리 시스템의 이해, 제가 실제 프로젝트 현장에서 겪은 사례를 공유드리는 개인 실무 경험, SVN과 Git 두 시스템의 비교 및 차이점을 살펴보는 SVN과 Git의 비교 및 차이점, 이후에는 SVN 기본 사용법과 Git의 기본 사용법을 차례로 학습하며 실제 사용 흐름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간단 실습을 통해 실무에서 경험할 버전 관리 절차를 미리 간단하게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이 강의를 함께하고 있는 동문분들께서는 IT 업계에서 활동하시거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학업 및 실무를 병행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든 직종의 업무의 형태나 담당 역할은 다양하지만 결국 모든 일의 근간은 관리로부터 시작됩니다. 효율적인 관리가 업무의 품질을 결정하고 프로젝트와 사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고려사이버대학교 차세대 포털 시스템 구축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인 고려사이버대학교와 같은 고객사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며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록이 곧 프로젝트의 품질을 보증하는 근거이자 향후 유지보수와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프로젝트의 어떤 부분들을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목표와 범위,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및 일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프로젝트의 품질 관리, 이 이외에도 정말 많은 세부 계획과 관리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관리해야 할 정보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거나 문서로만 주고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관리 항목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여러 개발 인원들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버전 관리 시스템은 단순히 코드를 저장하는 도구가 아닌 프로젝트의 모든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작업하더라도 충돌 없이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관리 체계입니다. 여기서 모든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추적한다는 것은 단순히 파일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프로젝트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변경 사항을 상세히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스 코드 변경 이력, 문서 변경 이력, 환경 설정 이력, 이슈 대응 내역, 협업 기록 내역, 버전 태깅 내역 등을 포함합니다. 즉,
어떤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경을 수행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모두 명확하게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작업과 공유 및 협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작업물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팀 전체가 동일한 최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작업 공유, 병합 관리, 충돌 해결, 리비전 관리, 문서 및 산출물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변경 이력 추적과 효율적인 작업, 이 두 가지에 관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추적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 변경 이력이란 코드의 수정, 추가, 삭제뿐만 아니라 코드 리뷰와 승인 과정까지 포함한 모든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추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파일을 수정했는지 명확하게 추적이 가능하며 변경 내용에 대한 리뷰 기록과 승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 개발자의 작업 내역을 기록하고 팀 단위 코드 품질과 협업 투명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문서 변경 이력이란 프로젝트 산출물인 기획서, 설계서, 매뉴얼 등 모든 문서의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추적하며 버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각 문서 버전별 변경 내역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프로젝트 산출물의 품질과 최신성을 유지하고 팀 단위 협업과 변경 사항 추적을 보장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환경 설정 이력이란 서버 설정,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 배포 환경 및 설정 파일과 관련된 모든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프로젝트의 안정적 운영과 배포, 그리고 팀 단위의 환경 관리 효율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이슈 대응 내역이란 버그 수정, 기능 개선 등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한 모든 이슈와 그에 따른 변경 요청 및 완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프로젝트 품질 유지, 작업 흐름 관리, 팀 단위 협업 효율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협업 기록 내역이란 팀 단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동 작업 활동과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추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팀 단위 개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협업과 책임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버전 태깅 내역이란 프로젝트에서 특정 시점에 안정된 상태나 릴리즈 버전을 명확히 표시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프로젝트 안정성과 릴리즈 관리, 변경 사항 추적, 팀 간 협업 효율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작업과 공유 및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공유란 개발자가 수행한 작업물을 중앙저장소를 통해 팀원과 즉시 공유하고 최신 상태를 동기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밋으로 개인 작업물을 중앙저장소에 반영하여 팀 전체가 최신 작업을 공유받고 업데이트로 중앙저장소의 최신 변경 사항을 개인 작업 공간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즉, 팀 전체가 동일한 최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병합 관리란 여러 개발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한 작업을 중앙저장소에 통합하고
변경사항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브랜치 활용으로 기능 또는 모듈별 독립 개발을 위해 브랜치를 생성하고 안정화 후에 중앙 저장소에 병합할 수 있습니다. 즉, 팀 개발 환경에서 안전하게 코드를 통합하는 기능입니다. 충돌 해결이란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동일 파일을 수정할 경우 발생하는 충돌을 탐지하고 안전하게 통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동시 개발 환경에서 코드 품질을 유지하고 팀 단위 협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리비전 관리란 프로젝트의 모든 변경 사항에 고유 식별자를 부여하고 누가, 언제, 어떤 파일을 변경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추적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각 커밋에 고유 리비전 번호를 부여하여 변경 내역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정 리비전으로 되돌려 신속하게 복구하며 변경 목적, 수정 내용, 연관 이슈 등을 기록하여 추적 가능하도록 하며 팀 전체가 작업 내역과 책임자를 명확히 확인이 가능하게 하고 여러 개발자가 동시 작업할 때도 변경 흐름을 명확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즉, 프로젝트 변경 이력의 투명성 확보, 문제 해결, 책임 추적을 담당하는 기능입니다. 문서 및 산출물 관리란 코드 외 프로젝트 산출물과 설정 파일, 배포 자료 등 모든 자료를 중앙 저장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변경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프로젝트 자산의 취신성 유지, 팀 단위 협업 효율화, 품질 관리와 책임 추적을 위한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버전 관리 시스템에 관련된 핵심 개념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버전 관리 시스템을 접하는 개발자나 실무자는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 없이 실무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실수와 문제가 발생할까요? 조금 부끄럽지만 초기 신입 시절 버전 관리 시스템의 미숙한 활용에 대한 개인 경험담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마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담인데요. 첫 번째 사례는 커밋할 때 코멘트, 즉 상세 작업 내용을 미입력한 사례입니다. 실무에서 커밋 코멘트를 입력하지 않는 상황은 개발자의 숙련도 또는 업무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커밋과 내용이 유사하여 중복된 코멘트를 반복 입력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 경우 일부 개발자들은 코멘트를 생략한 채 커밋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제 프로젝트 현장에서 이러한 생략이 즉각적인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커밋 코멘트의 관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변경 의도의 불명확성, 이력 추적의 비효율성, 코드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 프로젝트의 유지보수성과 협업 효율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가 됩니다. 특히 신입사원일 경우 개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미숙한 수정이 많기 때문에 코멘트를 남기지 않으면 변경의 정당성, 수정하게 된 배경, 영향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후배를 관리해야 하는 선임의 입장에서는 해당 변경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적절한 피드백 제공이나 코드 검증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병합 충돌 발생입니다. 상황은 A 개발자님이 이그젬플 자바라는 소스를 수정하여 커밋을 완료하였으나 제가
해당 변경 사항을 로컬에서 미리 업데이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파일을 수정 후에 커밋을 진행한 경우였습니다. 이로 인해 A 개발자님의 작업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저의 변경 소스로 원격 저장소에 덮어쓰여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버전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실무 환경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표적 충동 사례로 협업 시점 차이와 병합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일정 지연 및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커밋 전 반드시 최신 버전의 소스를 동기화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병합 충돌 발생 시에는 비교 도구 및 코드 리뷰 프로세스를 통해 정상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버전관리 시스템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실제 업무 중 발생했던 개인적인 경험담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실무 현장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버전관리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현재 산업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SVN과 Git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소스 코드 및 산출물의 변경 이력을 관리하고 협업을 지원하는 도구이지만 각각의 운영 방식과 적용 환경에 따라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두 시스템의 구조적 차이와 특징, 그리고 실무에서의 활용 방안 중심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SVN과 Git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중앙 집중식 버전 관리인 것과 분산형 버전 관리인 것인데요. SVN의 중앙 집중식 버전 관리란 중앙 서버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로컬은 단순히 일시적인 작업 공간이라는 것이며, Git의 분산형 버전 관리란 각자의 로컬이 곧 하나의 완전한 저장소이며 중앙 서버는 단지 공유 허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서버가 끊겨졌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할 때의 상황을 바탕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중앙 서버를 하나의 책으로 비유하자면 SVN으로 중앙 서버의 최신 소스, 즉 제일 최신 페이지 한 장만 가져옵니다. 그리고 Git은 중앙 서버의 소스 그 자체, 즉 책을 전부 다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 인터넷이 끊겼다고 가정하였을 때 SVN은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단 한 장의 페이지 안에서 수정은 가능하지만 기존의 베이스가 됐던 책 자체를 확인할 수 없으니 수정 내용을 책 전체에 반영하거나 다른 페이지와 비교 및 이력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책 전체의 맥락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Git은 어떨까요? Git은 SVN과 다르게 중앙 서버의 모든 내용과 이력들을 그대로 복사해 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끊기더라도 책의 전체 내용과 모든 버전, 변경 내역을 자유롭게 확인이 가능하고 수정과 커밋,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기 등이 가능합니다. 이때 서버가 연결이 되면 로컬에서 작업한 내용들을 중앙 서버에 푸시, 내보내기, 푸, 가져오기 하여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SVN은 책의 일부만 보고 수정하는 구조이고 Git은 책 전체를 복사해 와서 자유롭게 수정하고 나중에 합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SVN은 Git이랑 결국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둘 다 수정했다가 나중에 서버 연결이 되면 커밋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버전 관리 시스템의 차이 비교의 핵심은 버전 관리가 가능한가? 단순한 파일 저장인가?에 있습니다. 서버가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SVN은 수정 목적의 분류대로 커밋으로 변경 이력을 남기거나
이전에 커밋했던 소스 버전으로 원복이 불가능하니까요. 서버가 연결되었을 때 커밋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신 작업했던 소스들을 목적별로 미리 나눠두고 정리한 다음 커밋을 따로따로 해야 되겠죠. 누적 커밋 이력을 서버 연결 시 푸시, 내보내기 기능으로 한 번에 공유하는 깃과 직접 기록해뒀다가 나중에 하나하나 찾아 커밋하는 SVN의 효율성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버전관리 시스템은 보통 명령줄 SLI 환경이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를 통해 사용합니다. 명령줄 환경이란 프롬프트 같이 사용자가 키보드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여 진행하는 텍스트 기반 환경이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윈도우 바탕화면처럼 사용자가 마우스를 통해 아이콘, 버튼, 메뉴 등의 시각적 요소를 클릭하여 진행하는 그래픽 기반 환경입니다. 이제부터 할 SVN과 Git의 기본 사용 실습은 그래픽 기반의 대표적인 클라이언트 도구인 톨토이즈 SVN을 Git은 저장소를 호스팅하고 협업을 지원하는 원격 저장소 플랫폼인 GitHub를 활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SVN 실습을 진행할 건데, 일반적인 협업 환경으로는 SVN 서버가 외부 IP 주소 또는 등록된 도메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팀원들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서버에 접속하여 작업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서버 구축 및 유지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실습 환경에서는 등록된 외부 IP나 도메인을 활용할 수 없어 외부 네트워크 연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여 동문간에는 작업물을 SVN 체크아웃을 통해 직접 공유할 수 없는 환경이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VN 실습을 앞서 Visual SVN Server이라는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SVN 저장소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버 구축용 도구입니다. 팀원들 간 작업물 파일들을 버전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 저장소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링크 주소로 들어가서 본인 PC의 운영체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 후 함께 중앙 서버 구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isual SVN 서버 프로그램에서 실습용 중앙 서버를 생성 후 그래픽 기반 버전 관리 테스트를 하기 위해 톨토이즈 SVN도 설치해 줍니다. 동일하게 화면에 보이는 링크 주소로 들어가 다운로드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GitHub 실습을 위해 화면에 보이는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GitHub 플랫폼에 접속하여 계정 생성을 한 후 원하시는 레포지토리를 생성하여 실습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Visual SVN 서버 관리 콘솔입니다. 이 관리 콘솔에서 중앙 서버를 생성하거나 사용자 계정을 등록하고 권한을 설정하는 등 SVN 서버의 주요 기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트리 메뉴를 확인해 보시면 레포지토리스라고 메뉴가 보이는데, 이 메뉴에서 중앙 서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유저스라는 메뉴는 생성된 중앙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생성한 사용자들을 그룹별로 나눌 수 있는 그룹스라는 메뉴가 있고요. 서버 내부에서 수행되는 백그라운드 작업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잡스 메뉴가 있습니다. 중앙 서버를 생성하기 위해 리포지토리를 우클릭 후 Create New Repository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두 가지 레포지토리 타입 중 원하는 곳을 고르세요 라는 선택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보이는 Regular
FSFS 레파지토리는 단일 서버 중심 타입이고, 두 번째로 보이는 Distribute VDFS 리포지토리는 다중 서버 지원 타입입니다. 즉, 중앙 서버의 IP가 111.111.11111로 설정되어 있다면 FSFS 방식은 해당 서버 단독으로 저장소를 관리하는 구조이며, VDFS 방식은 중앙 서버에 서버 인증서를 등록하면서 다른 서버에서도 동일한 저장소에 접근하고 동기화할 수 있는 분산 관리 구조입니다. 실습 환경에서는 단일 서버 내에서 저장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FSFS를 선택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중앙 서버의 이름을 입력하시고 다음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중앙 서버 생성 시 초기 구조를 선택하는 화면인데, empty 레파지토리를 선택하시면 뜻 그대로 아무 세팅 없이 빈 저장소를 생성하게 되고, 싱글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명시된 트렁크, 브랜치스, 태그즈라는 기본적인 폴더 구조를 생성하게 됩니다. 저는 싱글 프로젝트라는 선택을 해서 기본 구조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접근 가능한 사용자 계정을 설정할 수 있는데,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용자가 접근하고 작업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 화면에서 바로 접근 가능한 사용자 계정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 퍼미션스로 허용된 사용자 계정을 만들 시에 왼쪽 트리 메뉴의 유저즈라는 항목에서 생성된 계정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쿡이라는 사용자 계정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쿡 사용자가 읽고 작업할 수 있도록 세팅 후 확인을 클릭해주고 넥스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선택했던 중앙 서버 타입으로 잘 세팅되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생성된 중앙 서버의 항목을 우클릭해서 URL을 복사해 줍니다. 이제 윈도우 파일 탐색기를 실행해 주시고 원하시는 경로로 들어가서 실제로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 볼 건데, 테스트 1, 테스트 2라는 폴더를 새로 생성해 줍니다. 새로 생성된 폴더를 우클릭했을 때 톨토이즈 SVN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텐데, 마우스 포인터를 해당 메뉴에 위치시키면 우측에 상세 메뉴들이 뜨면서 체크아웃이라는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했을 시 아까 생성한 중앙 서버에 접근하도록 설정하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복사했던 중앙 서버 URL을 URL of repository라는 칸에 붙여넣기 하시고 그대로 OK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 톨토이즈 SVN이 실행되면서 잘 접근되었는지 결과창이 뜨고, 생성했던 파일들이 제 로컬 서버에 가져와지는 내역들과 컴플리트,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창을 닫아주시면 중앙 서버와 연결한 테스트 1이라는 폴더에 체크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서버와 로컬이 동기화된 상태를 의미하고, 또한 로컬 작업물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빨간색 아이콘이 표시되고, 로컬에서 새로 추가된 파일이나 폴더가 존재할 경우 파란 색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시각적 표시를 통해 사용자는 로컬과 중앙 서버 간 동기화 상태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테스트 2라는 폴더도 동일하게 SVN에 연결해 줍니다. 이제 테스트 1번과 2번 폴더 모두 동일한 중앙 서버를 연결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테스트 1번 폴더로 접근하여 새로운 텍스트 문서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텍스트를 입력하여 저장 후 닫아줍니다. 새로 생성된 텍스트 문서와 같은 경로에서 배경화면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하시고 우클릭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이 커밋이라는 항목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창 하나가 뜨는데 중앙 서버로 작업물을 동기화시키기 위한 창이고 하단 Changes Made라는 영역에서 어떤 작업물이 변경되었는지 확인 및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변경 파일을 선택하시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중앙 서버에 동기화 시켜줍니다. 자, 이제 컴플리트 메시지가 뜨면서 동기화가 잘 됐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창을 닫아주시면 해당 텍스트 문서의 아이콘이 동기화되어 있다는 의미의 아이콘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상위 폴더로 이동하신 후 테스트 2 폴더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1번 폴더와 같은 중앙 서버 URL로 연결했지만 테스트 1번 폴더에서 커밋한 텍스트 파일이 아직 동기화되지 않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1번 폴더에서 중앙 서버로 동기화한 파일을 내려받기 위해 테스트 2번 폴더 내부에서 우클릭 후 업데이트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테스트 1번에서 생성한 작업물들이 테스트 2번 폴더에도 동기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려받은 텍스트 문서를 여시고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커밋을 진행해 줍니다. 이제 다시 테스트 1번이라는 폴더로 이동하신 뒤에 동일하게 같은 텍스트 문서를 수정해주고 저장한 뒤 닫아줍니다. 현재 테스트 2번 하위 텍스트 문서가 수정되어서 중앙 서버로 커밋 동기화된 상태이죠. 그 상태에서 중앙 서버에 동기화된 최신 텍스트 문서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커밋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앙 서버에 동기화된 최신 텍스트 문서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커밋을 시도한다면 You have to update your working copy first 라고 당신의 복제 작업물을 먼저 업데이트 후에 진행해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며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때 창을 닫게 되시면 업데이트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 팝업이 뜨는데 업데이트를 클릭하시면 당연히 충돌이 나면서 One or more files are in a conflicted state.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충돌됐어 라고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업데이트를 받고 싶어도 현재 텍스트 문서가 수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닫아주시면 여러 개의 복제 파일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수정한 로컬 작업물이고 R 숫자라는 파일들은 중앙 서버에 동기화된 버전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즉 현재 충돌이 난 버전 기준으로 낮은 버전에서 높은 버전 순으로 숫자가 정해지며 백업 파일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 파일들을 열어보면 해당 텍스트 문서의 동기화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테스트 1에서 커밋을 했던 파일이고요. 그리고 방금 테스트 2 폴더에서 수정 후 커밋한 텍스트 문서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테스트 1 폴더에서 테스트 2에서 작업한 텍스트 문서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수정한 저의 로컬 소스 문서입니다. 저의 로컬 문서를 연 후에 마지막에 받은 테스트 2에서 커밋한 문서까지 같이 대조를 하시고 위치를 확인하여 병합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해 주시고요. 필요 없는 소스들은 삭제하시고 변경한 나의 로컬 테스트 문서, 그러니까 병합한 텍스트 문서를 커밋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modified 라고 뜨면서 병합한 문서가 complete, 성공적으로 커밋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테스트 2 문서로 이동하셔서 수정된 텍스트 문서를 업데이트 받기 위해 업데이트를 클릭해 줍니다. 꼭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테스트 1번 문서에서 변경한 내용이 그대로 수정되고 병합되어 같이 업데이트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정하다가 이전 파일로 원복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에 맞는 방법이 있는데요. 수정하고 계시던 문서를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제일 최신 제가 수정했던 로컬 소스의 이름을 간단하게 1, 2, 3 임시적으로 변경을 해주신 후에 작업했던 그 문서를 우클릭 후 리버트를 클릭해 줍니다. OK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reverted, completed라고 뜨며 원복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수정했던 파일은 마침표에서 느낌표로 수정을 했었고요. 그 기존 원복한 소스는 당연히 마침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톨토이즈 SVN의 메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접속한 레퍼지토리로 접속하는 레퍼지토리 브라우저, 이것을 클릭하게 되시면 저희가 접속했던 중앙 서버의 구조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heck for Modifications를 클릭하게 되시면 현재 어떤 작업물들이 수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문서를 수정 후에 커밋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작업하려고 하는 텍스트 문서를 우클릭 후에 Check for Modifications를 클릭해줍니다. Check Repository라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 제가 수정하려고 하는 문서가 변경이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모트 텍스트 스테터스가 modified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정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하기 이전 업데이트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서버에 동기화된 버전 그래프를 확인하는 리비전 그래프, 개발 및 스냅샷을 위해 독립적으로 복사하는 브랜치 앤 태그, 현재 폴더에서 다른 중앙 서버 URL로 재접속하여 동기화할 수 있는 스위치 등이 있습니다. 실습에 앞서 추가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인데 설치 후 실행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GitHub 플랫폼에서 생성한 저의 테스트용 레파지토리 경로입니다. 설치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프로그램에 연동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테스트라는 텍스트 문서를 커밋하였고 초록색깔 코드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레파지토리의 HTTPS URL을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신 후 연동을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 화면입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소스 컨트롤이라는 항목을 클릭하신 후 클론 레파지토리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상단에 URL을 입력하는 창이 표시되는데요. 제가 생성했던 GitHub 레파지토리 URL을 해당 입력창에 입력한 후 Clone from GitHub를 클릭해 줍니다. 원하시는 GitHub 레파지토리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Git과 연동할 폴더를 선택하게 되는데 저는 새 폴더로 Git이라는 폴더를 생성하여 해당 폴더에다가 동기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GitHub 연동이 완료되면 커밋해두었던 테스트 텍스트 문서가 왼쪽 목록에 로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텍스트 문서를 클릭하신 후 아무거나 입력하여 수정 및 저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스 컨트롤 항목에 수정 및 변경이 된 작업물이 뜨게 되는데 해당 작업물을 우클릭하여 나타나시는 메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픈 체인지즈입니다. 이 기능은 현재 수정한 내용과 마지막으로 커밋된 내용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즉, 어떤 부분이 새로 바뀌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픈 파일입니다. 이건 단순히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을 바로 열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오픈 파일 헤드는 Git의 최신 커밋 기준인 헤드 버전 파일을 여는 기능입니다. 즉, 수정 전의 원본 파일을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다음은 디스카드 체인지즈라는 것인데 이건 말 그대로 현재 수정한 내용을 모두 되돌리는 기능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커밋 이전 상태로 복구되기 때문에 변경 내용을 완전히 버리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단, 되돌린 내용은 복구가 어려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스테이지 체인지즈입니다. 이 기능은 수정된 파일을 커밋 준비 상태 스테이지 에이리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파일의 변경 내용을 커밋하겠다는 표시를 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dd to git ignore는 해당 파일을 git의 추적 대상에서 제외할 때 사용합니다. 이걸 선택하면 git ignore라는 파일에 자동으로 추가되어 보안 파일이나 로그 파일처럼 버전 관리가 필요 없는 파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eveal in File Explorer와 Reveal in Explorer View는 각각 로컬 폴더에서 파일 위치를 바로 여는 기능, 그리고 Visual Studio Code 내 탐색기에서 파일 위치를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파일이 실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텍스트 문서가 수정된 상태입니다. 해당 문서처럼 파일의 내용을 변경한 뒤 저장하게 되면 왼쪽 탐색기 패널의 파일 목록에서 해당 파일 이름 옆에 M이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M 표시는 git에서 modified, 즉 수정되었음을 의미하며 현재 이 파일이 로컬에서 변경되었지만 아직 커밋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려줍니다. 이제 수정된 파일을 git에 커밋해 보겠습니다. 현재 열려있는 소스 컨트롤 창을 보시면 방금 수정한 파일명이 표시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플러스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아이콘은 아까 전에 확인했던 메뉴들 중 스테이지 체인지라는 아이콘인데 커밋할 파일을 준비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파일이 스테이지드 상태, 즉 커밋 준비 완료 상태로 이동합니다. 이제 상단의 메시지 입력란에 커밋 메시지를 작성해 줍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문서 내용 수정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아래 커밋 체크 표시를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커밋이 완료됐고 싱크 체인지라는 버튼이 생성되면서 동기화도 함께 진행할 것이냐는 선택지를 줍니다. 저는 동기화까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밋 앤 푸시가 모두 완료되었고, 즉 이 시점의 파일 상태가 git의 버전으로 저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커밋을 하면 git은 현재까지의 변경 이력을 하나의 버전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후 필요할 때 이 시점으로 되돌리거나 다른 브랜치와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GitHub 플랫폼으로 이동하여 테스트 텍스트 문서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Visual Studio Code 내에서 변경한 내용이 잘 커밋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해당 텍스트 문서를 수정하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서 살펴봤던 Git 관련 메뉴들을 직접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문서 파일을 우클릭한 뒤 메뉴에서 오픈 체인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화면의 오른쪽 패널에 현재 Git 저장소에 기록되어 있는 이전 버전의 내용과 방금 수정한 최신 내용이 나란히 표시됩니다. 이렇게 두 버전을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수정되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경우에는 다시 수정했습니다 라는 문장 뒤에 물결 표시 3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비교 화면에서는 변경된 동일한 라인에 대해 빨간색 배경은 기존의 내용, 초록색 배경은 새로 수정된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Visual Studio Code의 Git 연동 기능을 활용하면 코드나 문서의 변경 이력을 시각적으로 비교하고 수정된 부분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텍스트 문서를 우클릭하여 메뉴 중 오픈 파일 헤드 항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위에 있는 오픈 파일은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로컬 파일을 바로 여는 기능입니다.
바로 우측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현재 열려있는 이 문서를 뜻합니다. 반면 오픈 파일 헤드는 Git 저장소의 최신 커밋 버전, 즉 중앙 저장소에 동기화되어 있는 최신 상태의 문서를 열어줍니다. 쉽게 말해 내가 작업하기 전에 기존 버전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로컬에서 수정한 내용과 저장소에 있는 최신 버전의 내용을 직접 비교하며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카드 체인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현재 수정된 내용을 모두 취소하고 이전 커밋 상태, 즉 마지막으로 저장된 버전으로 되돌리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 수정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정했던 문서의 내용을 잘못 변경하거나 아직 커밋하지 않은 변경사항을 원치 않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한 번에 초기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디스카드 체인지는 되돌릴 수 없는 작업이라는 점입니다. 한 번 실행하면 변경 내용이 완전히 사라지므로 반드시 변경 사항이 필요 없는지 확인 후 백업하거나 그냥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Add to Git Ignore 기능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로그 파일이나 계일 설정 파일처럼 Git에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파일을 선택한 뒤 우클릭 후 Add to Git Ignore를 클릭하면 해당 파일은 Git Ignore 파일에 자동으로 추가되어 이후 Git에서 변경 사항에 추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파일이 커밋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eveal in File Explorer와 Reveal in Explorer View 기능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정한 파일을 우클릭하고 Reveal in File Explorer를 선택하시면 해당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윈도우 탐색기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일 경로를 빠르게 확인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열고 싶은 경우 유용합니다. 반대로 Reveal in Explorer View를 선택하시면 Visual Studio Code 내 탐색기에서 해당 파일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프로젝트 구조를 확인하거나 특정 파일을 찾고자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활용하면 로컬 파일 위치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내 프로젝트 구조 모드에서 파일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크아웃 기능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체크아웃을 사용하면 동기화된 Git 내역 중 원하는 시점으로 프로젝트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 처음 커밋 상태로 돌아가서 이전 버전의 코드를 확인하거나 테스트하고 싶은 경우 해당 커밋 내역을 우클릭 후 체크아웃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작업 중인 브랜치가 해당 시점의 코드 상태로 전환됩니다. 주의할 점은 체크아웃을 수행하면 현재 작업 중인 변경 사항이 덮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스테이징하거나 커밋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크아웃 기능을 활용하면 프로젝트의 특정 시점으로 빠르게 돌아가서 이전 상태를 검토하거나 문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앞서 특정 커밋으로 체크아웃을 하였는데 이제 다시 최신 버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돌아가려면 소스 컨트롤 또는 브랜치 선택 메뉴에서 현재 작업 중인 브랜치, 보통 메인이나 마스터를 선택하고 체크아웃을 클릭하면 됩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소스 컨트롤 하단의 체인지즈 옆에 있는 점 3개 메뉴를 클릭하신 후 체크아웃을 클릭하셔서 메인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에 체크아웃 했던 특정 커밋 상태에서 다시 최신 커밋 상태로 프로젝트가 전환됩니다. 즉, 체크아웃은 특정 시점으로 이동할 수 있고 다시 최신 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 코드 검토 후 최신 상태로 작업을 이어갈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브랜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브랜치는 독립적으로 기능을 개발하거나 실험할 때 유용합니다. 왼쪽 하단 상태 표시줄에서 현재 브랜치의 이름을 클릭하고
Create 브랜치를 선택한 뒤 브랜치 이름을 입력하면 새 브랜치가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New Master를 클릭 후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된 브랜치는 자동으로 체크아웃되어 바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브랜치로 전환하고 싶을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체크아웃 툴을 선택하시면 원하는 브랜치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새로 체크아웃된 뉴 마스터 브랜치에서 문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물이 수정 및 변경이 완료되면 새 브랜치를 메인 브랜치, 아까 전에 확인하셨던 메인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병합, 즉 마진은 항상 합쳐지는 대상 브랜치에서 실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마스터 브랜치로 코드를 가져오려면 먼저 마스터 브랜치로 이동해야 합니다. 현재 작업 중인 New Master라는 브랜치에서 우클릭을 클릭하시고 체크아웃에서 메인으로 하여 브랜치를 전환시켜 줍니다. 이제 우리는 병합을 받을 준비가 된 깨끗한 마스터 브랜치 위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병합을 수행하면 대부분의 경우 자동으로 병합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두 브랜치에서 같은 파일의 같은 부분을 수정했다면 병합 충돌이 발생합니다. VS 코드는 충돌이 발생한 파일을 친절하게 표시해주고 두 브랜치 중 남겨야 할 코드를 선택하거나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충돌을 해결하고 나면 변경된 파일을 스테이징하고 병합 완료 및 커밋을 생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최종 커밋까지 완료되면 작업 브랜치의 내용이 안전하게 마스터 브랜치에 반영됩니다. 그럼 이제 브랜치를 우클릭하였을 때 나타나는 다른 메뉴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체인지는 선택한 브랜치의 마지막 커밋과 현재 코드 변경 내용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어떤 파일이 변경되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 온 GitHub는 선택한 브랜치나 커밋을 GitHub 원격 저장소 플랫폼에서 바로 열어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원격 저장소와 상태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체크아웃은 선택한 브랜치로 전환할 때 사용하고 체크아웃 디태치드는 브랜치를 생성하지 않고 특정 커밋 상태만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크리에이트 브랜치는 새 브랜치를 만들고 바로 작업할 수 있게 체크아웃 해주는 기능이고 딜리트 브랜치는 필요 없는 브랜치를 안전하게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크리에이트 태그는 특정 커밋이나 브랜치 상태의 태그를 만들어 버전 관리나 릴리즈 표시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리픽은 선택한 커밋만 현재 브랜치로 가져와 적용할 때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커피 커밋 아이디, 커피 커밋 메시지는 각각 커밋 아이디와 메시지를 복사해서 참조할 수 있게 해주고 add to chat은 선택한 커밋 정보를 채팅이나 협업 도구로 보낼 수 있으며 explain changes는 커밋 내용을 분석하거나 요약하여 보여주어 코드 리뷰나 이해를 빠르게 돕습니다. 이렇게 브랜치를 우클릭하면 여러 유용한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SVN과 Git 두 가지 대표적인 버전 관리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시스템이 가진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고 어떤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실제 실습을 통해 SVN과 Git을 연동하여 파일 수정, 스테이징, 체크아웃, 브랜치 생성과 병합까지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실습은 단순한 기능 숙지가 아니라 실무에서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팀 협업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습을 통해 알 수 있었듯이 버전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특정 시점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기능 개발을 위한 브랜치를 만들고 안전하게 병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톨토이즈 SVN과 VS 코드와 같은 툴을 활용하면 시각적으로 코드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충돌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 협업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버전관리 시스템은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라 팀 전체의 작업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수로부터 프로젝트를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무에서 조금씩 적용해 보시면 협업과 프로젝트 관리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SVN과 Git의 효율적인 활용 전략을 살펴보고 실습해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